자,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맨 마지막 단원 통계 단원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통계는 용어의 정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각 용어들이 어떤 뜻인지 어떻게 불리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자료값이 쭉 나와 있는데요. 20명의 턱걸이 횟수 자료라고 하네요. 자, 먼저 우리가 자주 쓰이는 이제 단어 중에서 첫 번째 별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별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별량이란 뭔가? 자, 별량이란 뜻은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는 데이터 있죠. 측정하고자 하는 값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표로 보면 자료값을 나와 있는데 그 자료값이 어떤 자료값이냐면 얘 같은 경우는 턱걸이의 횟수가 자료값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는 데이터가 턱걸이의 횟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별량은 측정하고자 하는 자료값인데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특정한 자료가 되겠죠. 자료란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측정하고자 하는 값이 키일 수도 있고 몸무게일 수도 있고 수학 점수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자료값을 찾고자 하는 그 데이터 값, 그게 별량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0명의 턱걸이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이것들 20명을 하나하나를 다 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서 만들어 봤는데요. 자, 두 번째, 이것을 계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계급의 뜻이 뭔가? 자, 이렇게 별량들을 간격으로 나누는 거예요. 별량을 일정 간격으로 나눈 구간. 자, 그럼 여기서는 턱걸이 횟수를 나누려고 하는데 계급을 두 개씩 이렇게 나눠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씩 나누는 이 구간이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 두 개가 이 계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간의 뜻이 되고요. 그럼 저 구간은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임의대로 설정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설정된 구간의 크기를 계급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계급의 크기는 각 구간이 가지고 있는 자료값의 그 차이가 말하겠죠.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이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간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길이나 넓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구간의 길이가 2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계급값이 무슨 뜻인가? 세 번째, 계급값을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계급을 0, 2, 4 이렇게 나눠놨는데 자, 계급값이라는 것은 이렇게 0부터 2까지 이 계급의 구간이 넓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계급들이 존재하겠죠. 0과 2면 이 0과 1, 그 다음에 2부터 4면 2, 3 이렇게 있겠지만 만약에 0과 10이라고 하면 뭐 0, 1, 2, 3, 4 다 되겠죠. 그래서 그 많은 값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이 계급의 중간값을 설정한 겁니다.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계급값을 써보면 이 계급 구간의 중간값이기 때문에 0과 2는 1이 될 거고요. 2와 4는 3, 5, 7,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쓰여진 이런 의미를 계급값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계급의 구간 속에 흩어져 있는 자료값을 하나의 데이터로 대표하게끔 만드는 게 이 계급값의 뜻이라고 보면 돼요. 자, 네 번째 도수라고 있는데요. 도수. 물론 다 알겠지만 자, 도수는 각 계급값이 몇 명 있는가 그 계급값이 가지고 있는 개수를 말합니다. 각 계급의 별량의 개수라고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용어 정리를 쭉 해봤는데 이 용어 정리 이 표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는 자료를 한눈에 파악하게끔 이렇게 표로 쭉 짜져 있죠. 저렇게 20개의 흩어진 자료를 하나의 표로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그래서 저 표의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 도수 분포표 하나면 여러 가지 성질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수 분포표는 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만든 표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계급도 있고 별량도 파악할 수 있고 도수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표를 통해서 어떤 자료값의 성질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자료값의 성질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어떤 자료를 보고 이 집단이 어떤 성질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자료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표값이라고 부릅니다. 좀 쓰기가 어려운데요. 자, 실제로 통계 단원에서는 대표값의 성질을 연구하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대표값은 뭔가 자료 전체에 특징이나 성질이라고 할게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띠는 값입니다. 자, 말이 되게 길죠. 자, 그러니까 어떤 집단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자료값을 보면 이 집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자료값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게 대표값의 기본적인 성질, 정의, 성격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값이 뭐가 있는가? 가장 많이 쓰는 건 평균이 있죠. 반의 수학 점수 평균이 몇 점이냐? 지금도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 분산이나 표준편차라는 값도 있습니다. 자, 이 값들이 모두 다 어떤 특정한 자료값의 성질, 자료 전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값들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대표값들을 하나하나가 어떤 뜻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통계 단원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평균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지만 한번 문자나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평균이란 뜻은 다 알겠지만 모든 별량의 값,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점수라고 하면 예를 들어 반 전체의 수학 점수의 합, 요거 보면 반 전체의 수학 점수의 합이니까 전체 모든 점수를 더해서 우리가 평균을 내려면 어떻게 하죠? 이거를 반 전체 학생 수로 나눕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 거고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쓰면 우리가 수학 점수 이런 걸 뭐라고 했죠? 별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별량의 합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별량의 합을 자, 도수가 인원수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도수의 합으로 나눈 게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평균은 모든 별량의 합을 모든 도수의 합으로 나눈 거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평균은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확률 통계도 똑같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 평균을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 부르고요. 자, 기대하다라고 해서 expectation 해서 EX라는 기호로 씁니다. 자,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앞으로 수학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 2, 3, 3, 4, 5다라고 하면
평균은 이걸 모조리 다 더하잖아. 그죠? 위를 다 더하면 얼마죠? 18이네. 18. 1부터 줄 다음에 18이고 전체 인원수가 6개니까 평균은 3이라고 합니다. 요 3을 EX. 자, 또 다른 기호로는 M이라는 기호로도 써요. 이 기호를 앞으로 쓸 거기 때문에 미리 알아둡니다. EXM이라는 기호로 우리가 씁니다. 자, 근데 방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생이 한 명 한 명 있을 때 해서 총 6명일 때죠. 근데 이렇게 실제로 6개, 5개 이렇게 작을 때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교생 300명의 몸무게를 알고 싶대요. 근데 이제 수학 점수 같은 경우나 어떤 점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알아야 되는데 전교생 300명의 몸무게가 대략 어느 정도일까 이제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이렇게 엄청나게 소수점 단위까지 우리가 파악할 거 아니면 이거를 도수 분포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앞에서 도수 분포표를 봤을 텐데 도수 분포표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각각 그 가지는 별량들 있죠. 별량들을 가지고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도수 분포표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도수 분포표를 만드는 거는 어찌 보면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해당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40kg부터 50kg까지 뭐 학생이 이 정도 몸무게 돼 있겠죠. 50에서 60kg, 60에서 70, 70에서 80, 80에서 90도 물론 있겠죠. 이렇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00명의 몸무게 이렇게 나눴는데 이렇게 나눈 것을 뭐라고 했죠? 이를 계급이라고 했어요. 계급이 곧 분류하는 그 구간을 뜻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계급값이 뭐 어떤 뜻이라고 했죠? 자, 계급값이라는 건 40kg부터 50kg까지 사이에 아주 많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따지지 말고 대충 가운데로 때려가지고 편하게 계산하자는 뜻입니다. 그 계급에 가지고 있는 중간값을 계급값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계급값은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평균을 구하려면 각 계급 속에 몇 명이 들어있는지를 꼭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수, 몇 명의 인원수를 도수라고 하죠. 그래서 도수를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 50명, 그 다음에 100명, 또 100명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대충 30명, 20명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전교생 300명의 몸무게를 가지고 도수 분포표를 짜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수 분포표에 의하면 구간이 총 5개가 있어요. 맞죠? 자, 한 명 한 명 해서 6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300명을 가지고 도수 분포표의 샘플을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럼 이걸로 어떻게 평균을 따질 건가? 평균. 자, 용어로 정리해 볼게요. M이고요. EX라는 기호도 씁니다. 자, 미리 알아두면 좋죠.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기호는 어떻게 되는가? 잘 볼게요. 어차피 몇 점짜리가, 그러니까 몸무게 몇 자리가 몇 명 있는가, 이게 주요 테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몸무게를 가진 인원수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하나씩 다 더해주고 곱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45 곱하기 50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더하기 뭐가 되죠? 이번엔 55 곱하기 100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다 더해서 85 곱하기 20을 하고 이 전체를 뭘로 나눈다? 이 전체를 300으로 나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포표를 짜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각각 그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럼 이 300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얘는 도수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45는 그 계급이 가지고 있는 계급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50, 얘는 그 계급이 가지고 있는 도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을 하나하나씩 나열해서 하는 방법과 도수 분포표를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호로 바뀌어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용어의 정리를 한번 볼게요. 자, 평균이란 말을 우리가 도수 분표로 나타내 봤는데, 자, 이번에 두 번째 중앙값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중앙값은 뭐냐면 자료를 쭉 나열하다 보면 크기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료를 일단 정의를 해볼게요.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가운데 값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가운데 값을 정의를 한 방식이 있는데 이 가운데란 말은 개수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이제 중앙값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홀수일 때를 할게요. 개수가 홀수일 때를 예를 들면 홀수일 때는 명확하죠. 예를 들어 1, 3, 4, 5, 10이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게 뻔하죠. 요게 중앙값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개수가 짝수일 때가 문제예요. 자, 개수가 짝수일 때 여기다 하나 끼워 넣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 3, 4, 5, 10, 12가 있다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값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가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해서 공평하게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요 4와 5 있죠? 요 4와 5를 더해줍니다. 4와 5를 더해주고 요거를 2로 나눈 것을 중앙값이라고 부르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9가 되겠죠. 얘를 중앙값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중앙값을 만드는 방식은 명확하게 쉬워요. 근데 그럼 이 중앙값을 데리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 중앙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게 대표값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학적 의미. 자, 그러면 자료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값이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가 어떤 인구 집단 속에서 그 인구 집단이 저 나라가 키가 큰가? 큰 민족인가 해서 가운데 사람을 뽑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사람이 키가 크면 그 집단이 키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보면 자,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중앙값이 수학적으로 가지는 의미. 자, 자료 전체가 어디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지. 분포되는지 알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단이 대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 요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또 이 중앙값이 되게 좋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앙값이 좋은 이유는 자, 우리가 어떤 자료값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데 이게 왜 이런 값을 사용하는가? 자, 이 중앙값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극단적인 자료값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자,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10, 20, 30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요. 뭐 40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고만고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갑자기 200이라는 자료값이 딱 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200이라는 자료값이 붙으면 얘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균이 급상승하죠. 평균이 급상승합니다. 근데 평균이 급상승하는데 사실 이 200은 되게 극단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평범한 기존 자료값과 상관없이 혼자 튀고 있죠. 이렇게.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중앙값을 따져보면 30이 중앙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0이라는 저 추가된 자료가 자료의 특징, 평균을 아주 급상승시키지만 저 급상승시킨 자료를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보면 저 인구가 키가 큰가? 저 집단이 공부를 잘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200이 또라이라는 거예요. 200은 그 집단의 성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자료값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중앙값이 수학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죠? 왜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중앙값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가 이제 최빈값인데요. 최빈값은 개념이 되게 쉬워요. 자, 최빈값은 전체 자료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뭐 여러 번 나타나면 그게 최빈값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니까 자료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라는 뜻은 우리가 자료가 등장하는 그 횟수를 뭐라고 하죠? 도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도수가 가장 큰 값이 되겠습니다. 도수가 가장 큰 값이 되겠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도수가 가장 큰 값이라고 하니까 자주 나오는 게 되겠죠. 뭐 이번 더 이상 뭐 말할 여지는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1, 2, 3, 3, 4라고 하면 당연히 최빈값은 3이 될 거고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씩 나올 때 공평하게 여러 번 나오는 게 없다. 다 평균적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서 1, 2, 3, 3, 4가 아니라 1, 2,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나오면 최빈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1이 3번 나오고 2가 3번 나와요.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되죠? 1과 2가 모두 다 최빈값이 되는 겁니다. 맞죠? 등장하는 횟수가 둘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빈값 같은 경우는 여러 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최빈값 같은 경우는 그 집단에서 같은 값이 여러 번 나온다. 그러면은 그 자료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 수 있겠죠. 물론 수학적으로 볼 때 최빈값이 어떤 특정한 깊은 의미를 갖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연히 똑같은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찾아서 우리가 생각하기 좋다는 뜻입니다. 최빈값 같은 경우는 특징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특징을 갖는 게 최빈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표로 무슨 최빈값, 평균, 중앙값 이제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도수가 10이니까 총 10개의 자료로 계급과 계급값을 가지고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 봤죠. 자, 이제 이 도수 분포표에서 자, 이제 이 표를 보는 방법. 자, 여기서 먼저 평균을 구해 봅시다. 자, 평균의 뜻은 우리가 전체 점수를 다 더해서 총 인원수로 나눴는데, 자, 계급에서 지금 1과 3 미만 계급값이 있다. 이 계급값이 곧 우리가 취급하는 별량이 되겠죠. 이 계급값이 우리가 취급하는 별량이 될 거예요. 그래서 2점짜리가 1명, 4점짜리가 4명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평균에 여기 현 도수가 있기 때문에 계급값, 그렇죠? 해당되는 계급값이 몇 명이 있는가를 도수를 곱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곱해서 이 도수의 총합.
자, 도수의 총합이 아니라 계급값과 도수를 곱해서 이것들을 다 더할 겁니다. 맞죠? 이게 이제 총점이 되겠죠. 총점. 이거를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줄 거예요. 이게 바로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걸로 해보면 이 두 개씩을 전부 다 이렇게 곱하겠죠. 이렇게 곱해서 전체 인원수인 10명으로 나눠주는 게 평균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 더하기 16 더하기 3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나눈다? 전체 10으로 나눈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4.8이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앙값을 봅시다. 자, 중앙값이라는 것은 전체 자료를 쭉 나열할 필요가 있겠죠. 자, 계급값 2짜리가 2개 있다고 합니다. 1개 있다고 합니다. 2. 4짜리는 4개 있죠. 그 다음에 6짜리가 5개가 있습니다. 자, 전체 개수를 보니 총 짝수개네요. 자, 짝수개일 땐 뭐라고 했죠? 가운데 2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중앙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4와 6을 더해서 2로 나눈 중앙값은 5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최빈값은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최빈값이에요. 자, 전체를 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6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최빈값은 6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수 분포표를 보고 이것 평균 찾아내고 중앙값 찾아내고 최빈값 찾아내는 거 이제 볼 줄 알겠죠.